홍 감독 선임 후 전력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주호는 제시 마시 감독은 준비했던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인 후보였다. 마시 감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물어봤다. 한국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전부터 컸더라. 희찬이와의 인연도 있기에 한국인만의 장점과 단점, 성향 등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시 감독과 협상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박주호는 저는 충격이 컸다.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다. 지난 3월 접촉했다. 마시 감독은 나는 한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접점을 맞추면 될 줄 알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감독이기에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KFA는 마시 감독과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결국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다라며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순위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협회는 감독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기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KFA는 해당 후보 에이전트는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고 최종적으로는 상대 마시 감독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주 문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워낙에 태도가 불량이었던 클린스만 때문에 멍청이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국내에 있어도 K리그 안 보고 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금 문제가 걸려서 1년에 반만 있거나 중간중간 움직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제시 마시는 캐나다 맞고 코파 끝나자마자 리그 보러 갔다고 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요. 세금 문제도 조율해서 다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협회 자체에서 마음이 없었다. 협상 의지가 약했다밖에 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축구팬이 국민동의청원에 대한축구협회의 감사 및 해체를 요구하며 올린 게시글이 화제입니다. 23일 기준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약 10,00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 인원 숫자는 현재도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해당 동의 게시글은 현재 동의 청원 순위 최다 동의 순서 전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축구팬들은 지난 17일부터 국민청원을 통해 뜻을 모으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당시 한국에 거주하며 대표팀을 16강에 진출시키는 업적을 이룬 바 있다며 그런데 벤투 감독이 축구협회가 돈만 밝히고 선수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축구협회 측이 수긍하지 못하며 재계약을 무산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해당 게시자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홍명보 감독을 내정해 선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분노를 토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라볼피아나 어태킹 서드라인 브레이킹이니 하는 축구인들도 안 쓰는 전문 용어를 늘어놓으며 홍 감독이 세계적 감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을 협회 소유물로 여기며 축구팬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정을 계속해서 보이는 썩어빠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안건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특혜는 아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홍명보를 아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주었다고 밝혔는데 특혜는 아니라고 코미디를 하고 있네요.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일각에선 이 해명을 두고 자책골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홍 감독은 울산을 이끌며 대표팀 감독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협회 역시 이를 언급하며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홍 감독을 내심 차기 사령탑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홍 감독의 발언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홍 감독의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애초에 축협 측에서는 그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배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홍 감독을 내정하고 특혜를 준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축구협회가 내놓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보면 홍 감독의 고사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기습적으로 홍 감독을 만났고 결국 2시간 만에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2시간 면담은 축구협회가 해명문에서 직접 밝힌 사항입니다. 이를 두고 5개월간 전 세계를 다니며 찾지 못한 적임자를 단 2시간의 대화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축구 팬들은 홍 감독 선임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